안녕하세요. 엄마 강사 이슬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강, 학원, 강의 촬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면접을 보게 되거나 그 전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파트 1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또 시간이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파트 2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때 수업이 확정이 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확정이 나게 되면 매니저님과 미팅을 한번 사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업체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수업이 들어가는 규모에 따라서 미팅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웬만한 경우는 한두 반 정도가 회사 수업이 열리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매니저님이 오붓하게 이제 단독으로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수업 첫째 날은 매니저님과 함께 그 업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러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제일 맨 처음에는 내가 거기에 혼자 덩그러니 가서 찾아가는 건가? 출입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첫날은 매니저님과 시간 약속을 해서 보통 15분에서 20분 미리 만나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 정보 작성하시고 출입증 받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매니저님만 잘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당 매니저님과 미리 또 사전 미팅을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쪽에 인사팀이라든지 교육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과 미리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 또 그쪽 업체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선생님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매니저님과 미팅을 할 때 이렇게 시간을 제일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명단 중에 어떤 분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인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지 이런 학생분들의 정보를 받고 그분들이 요청하셨던 부분들 상세하게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좀 대규모로 한 업체에 막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태국어, 베트남어, 불어 다 이런 식으로 단체로 들어가는 큰 그런 규모의 수업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OT는 날을 정해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하고요. 공통적으로 또 몇 시 수업 어떤 과정들이 있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 업체의 특성 아니면 지켜줘야 할 것들 이런 것들 공통적인 것들은 같이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언어별로 이제 수업 스타일이 좀 다르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언어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매니저님들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수업에는 음향시설이 필요하다 혹은 PPT를 봐야 하니까 노트북이 가능한 강의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과 액티비티를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너무 좁지 않은 곳 혹은 너무 이렇게 크지 않은 곳 자기의 수업 스타일에 맞게 요청을 해주시면 강의실을 안배받을 때도 조금 고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하는 자리가 이제 사전 미팅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는 대부분의 곳이 이 수업은 이 교재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간혹 이제 선생님이 해봤을 때 학생분들한테 너무 어렵거나 쉽거나 하면 이제 조율을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 신청하는 반 자체가 초급, 초중급, 고급 이렇게 수준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책은 웬만하면 다 그대로 정해진 대로 가고요. 특이한 경우는 학습자의 수준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 회사의 반이 딱 한 개만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의 수준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교재를 정해야지 학생분들에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선생님과 매니저님이 미팅 때 조금 책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당일날 선생님이 2권을 모두 준비를 해서 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해서 어차피 첫날은 OT이기 때문에 진도를 막 많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좀 해보고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팅 때는 대략 첫날 만나야 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반의 특이사항 그리고 교재는 어떤 걸 할 건지 마지막으로 학생분들의 명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수업 첫째 날이 되면 로비에서 보통 회사 로비에서 매니저님과 미리 만나요. 출입증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안내 데스크에서 누가 어디 업체에서 왔고요. 중국어 수업, 강사 누구 이런 걸 써서 출입증을 받고
찍고 올라가서 끝나면 다시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입증을 받을 때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원 같은 경우는 그 책 한 권으로 한 달을 끝내야 된다. 혹은 속성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권을 끝내야 된다. 이런 커리큘럼이라든지 진도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에 맞게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출강업체나 뭐 이런 개인적인 1대1 수업 같은 경우는 그분에 맞춰서 그 반 분위기에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속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3개월, 4개월 단위로 이렇게 1분기를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 4개월에 책 한 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혹은 잘하신다면 조금 더 부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더 폭넓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도 처음에 요청을 하실 때 그 분기 안에 이 책이 너무 빨리 끝내지 않도록 더 꼼꼼하고 깊이 있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도는 학원의 정해진 진도표에 맞게, 그리고 기업 출강이라면 내가 그 학생분들을 보고 더 천천히 갈 것인지, 아니면 앞에 걸 복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반이면 앞에 책에 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짚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파악해서 맞게 나가시면 되니까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학생들을 파악해 보신 후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딱 그 반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준이 달라도 옮기지 못해요. 그런데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수강 변경 기간을 두고 일주일 안에서는 더 쉬운 반, 더 어려운 반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첫날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 수업까지는 그래도 좀 진도를 막 나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강의 첫날 가볍게 할 수 있는 걸로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보통 중국어를 조금 하시는 반에 제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중국어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소개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게 되죠. 저의 소개도 초급, 중급, 고급에 맞춰서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학생분들이 선생님이 중국말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더 뿌듯해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급이면 초급의 단어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의 소개를 그래도 알려줘야 하는 정보들을 이제 담아서 준비를 하고요. 또 고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얼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의문이 많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속도도 천천히 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그들이랑 정말 소통하듯이 소개를 해주면 그거에 맞게 그분들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첫날 저를 파악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선생님의 자기소개도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틀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혹은 조금 더 간단해도 괜찮으니 자기소개를 한 분씩 해볼게요 라고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소개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기소개를 한 분 한 분 할 때 다른 분들도 집중을 하고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분이 자기소개한 항목 내용을 다른 분들께 한 분 한 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에 살고요, 나이가 몇이고요, 뭐 중국어를 왜 배웁니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하셨다면 한 분께 어디에 사시죠? 저분은 왜 중국어를 배우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도 들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첫날이라서 자기소개만 한다고 지루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은 제가 아주 선호하는 첫 번째 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날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같이 왔던 매니저분도 중간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전달해야 하는 부분들을 잠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뭐 반 변경이라든지 수업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출결에 관해서 시스템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가는데, 이제 어느 때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갑자기 수업이 끊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리를 잠깐 양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이 와서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저라는 선생님이 중국어를 가리키면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뭔지, 예를 들어 발음이면 발음, 뭐 참여도면 참여도, 이런 식으로 중시하는 거를 저는 미리 오픈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집요하게 해도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 말씀을 미리 구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내는 게 좋은지 내지 않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상의를 해서 학생분들과 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에게 전달사항이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실 반장님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첫날은 자기소개를 진행하면서 서로 막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분들의 중국어 실력을 제가 캐치를 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장님을 선정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저의 요구사항은 뭔지도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의 수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조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중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혹은 어떤 정도까지 수업을 하셨구나 기존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맞춰서 진도를 짤 수가 있고, 혹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거는 더 복습을 해야겠구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완전 처음 시작하는 초급반이다 그러면 자기소개를 중국어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제 간단하게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혹은 뭐 학원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거나 뭐 휴학생이거나 뭐 직장인이거나 이런 신분을 밝히면서 간단하게 중국어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의 스타일은 이러니 잘 따라와 주세요 라면서 그런 것들을 교류하고, 중국어의 특징, 뭐 한자, 병음, 성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나중에는 한자만 나오니까 병음에 의존하지 않고 한자 쓰는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도 알려드리죠. 그리고 목표를 나중에 뭐 여행을 가실 건지 아니면 자격증을 딸 건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들어보고 우리 반이 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을 서로 정하게 됩니다. 첫날은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입문이던 중간부터 하시는 초중급이던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보통 잘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이후가 중요하겠죠.